시청자 여러분, 이어서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끌고 있는 강의원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마이TV 저희 인터뷰에 처음 오셨는데 네.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겸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가장 뜨고 있는 유튜브잖아요.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고맙습니다. 비토가 없는 유튜브.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200만 다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진보 유튜브의 맏형인데요. 저는 지금 광주에서 왔습니다. 지금 막 올라오셨죠? 네, 막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면서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주창하고 제안했던 그 어떤 혁신의 정당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주 시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그래서 광주에서 열심히 뛰다가 올라왔습니다. 아, 열심히 뛰다가 올라오셨다. 사실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때 이재명 대표 네. 이 영장 관련된 국회 투표를 앞두고 그 현장에서 우리 강 의원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참 지금 더 돌이켜 보면은 계속 현장에서 아니면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의 그 주권을 확립하고 당원들의 힘을 좀 보여주고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6월 4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기 출범해서 사실은 그때 절박한 마음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짧은 시간 숙성해서 조직을 건설했거든요. 이재명 지키자였습니다. 이재명 지키자. 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 중심에 이재명 당대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시에 예측하건대 곧 이 검찰이 이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체포동의안 발부해서 이재명 대표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판단했고 현재의 느슨한 대응으로는 대표를 지키기 쉽지 않다 해가지고 그때는 정치개혁, 정당혁신, 정권교체 이런 거창한 구호 이면에는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님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이 윤석열 정부를 대응하는 첫 번째 과업이다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당원들이 어떻게 당 운영의 주체가 되게 할까. 그때 참 가슴 아팠던 게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문제 가지고 공당의 대표를 지키는 일에 우리는 왜 민주당의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하는가. 마땅한 일을 우리가 그러면서 당원들이 이제 당원 주권 운동의 중심에 서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당원들 눈치를 보게 하는 아시죠? 그때 저희들이 설문지 보내고 동의하냐 마냐 뭐 맞아요. 검사 탄핵에 동의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해서 이제 총선이 당원들의 공천혁명으로 그나마 완성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을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번에 지금 2기가 또 출범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기 출범했습니다. 이제 1기는 총선을 기점으로 조금 재정비하고 2기는 이제 정당 혁신은 물론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 대선. 그래서 17개 시도 혁신회의를 기반으로 이제는 더 깊게 226개 시군구까지 기초지자체까지 풀뿌리 조직을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최대 조직으로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그다음에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은 함께 하시라. 입구를 충분히 넓혀서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이거를 계기로 완벽한 정권교체 기반을 일종의 정치 운동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운동체다. 근데 1기 출범할 때도 그랬지만 2기 출범하는 이 가운데 상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힘을 또 보태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오, 이 혁신회의가 진짜 많은 또 성장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일기 때는 우려하는 분도 많았고, 네, 맞아요. 야 너무 센 발언 많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어쨌든 혁신회의 이 출신 네. 소속 의원들이 31명 야. 배출이 되면서 이제 뭐 최대 친명 최대 조직 개파 언론에서 많이 또 보고 있다 그렇게요. 이러다 보니까 네. 관심이 집중됐고요. 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31분이 당선된 것도 당선된 거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다른 의원들도 함께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14분 더 참여하셔서 현역 의원이 45분인 조직이 45명. 됐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혁신회의의 그 뜻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미래 청사진에 동의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 혁신의 대전환, 네. 당원 주권 시대의 대열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방선거나 집권의 네. 가장 구체적인 디딤돌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 그러니까 정당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정당의 대전환. 네, 이게 대전환의 내용은 네. 당원이 당 운영의 중심에 서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근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선되자마자 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냐하면 이 거대한 시대의 정신, 시대의 대변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과거의 관행대로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국회도 21대랑 22대 국회가 너무 달라졌다. 맞습니다. 수능감 느껴진다. 법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관례, 관행 이게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아니면 정해진 법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 대표님이 이 광주 이 광역시당 네, 위원장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 얘기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네. 지금 왜 그러면 왜 내가 광주시당 위원장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꽤 오래됐어요. 총선 그 즈음부터 네. 민주당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광주는 17개 네. 시도의 단순한 하나의 이 지자체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저는 판을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한다. 즉 우리가 모든 주장은 혁신적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다 보니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장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깃발만 나부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작은 영토를 보통 광주를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복판부터 한번 바꿔보자. 17개 시도당 운영의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당원 주권 시대의 시당, 도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이 17개 시도당으로 전파돼 가지고 하나의 70년 민주당 역사에 이 대전환기의 모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입증하겠다. 이게 저희 더민정부 혁신회의의 포부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험대에 좀 올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네. 이번에 출마를 하시면서 당원의 힘, 당원이 정치하는, 당원이 정당을 이끌어가는 걸 보여주겠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되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일을 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본래 사회혁신가로 살아왔는데요. 네. 모든 기관, 단체,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그 회원과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늘 실험해 왔거든요. 네. 과거에는 제가 광주 시민총회의 총감독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총회는 의사결정은 시민이 하고 네. 이 대표자 즉 배지를 단 분들 기관 단체장들은 그것을 잘 수렴해서 그대로 대리하고 대의해야 된다. 이제는 의사결정을 그 중심에 있는 엘리트 소수가 네.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시민총회를 해봤더니 집단 지성이 모여지고 대체로 공익적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당도 그렇게 운영해보죠. 당도. 네. 사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뭐 이번에 많이 또 바뀌고 했지만은 과거의 민주당, 특히 뭐 다른 정당은 비슷하겠죠. 과거의 정당은
어떤 모습이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가 돌이켜보고 생각을 좀 해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 이것을 무기로 사실은 상위 몇 퍼센트가 예. 의사결정을 독점했고 심지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당원과 시민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지역위원장의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예. 누가 시간을 공천권에 연계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국회의원 의전하는 데 집중하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실력 있는 시당 만든다 해서 무슨 정치학교, 정치학당, 정치 네네. 아카데미 만들잖아요. 예. 사람이 안 오잖아요. 왜냐?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도 공천 그 실력으로 공천받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의 수종 노릇을 할 때 공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탑다운 방식, 저는 이것을 봉건적 정당이라 합니다. 봉건적 정당이다. 네, 그런 예. 봉건 정당에서 민주 정당으로의 전환. 이것은 당원들이 의사결정하게 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원님이 판단한 대로 해야지. 네. 힘 있는 의원이 중앙에 가서 상층 정치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지. 예, 그런 얘기를 이런 데 많이 굉장히 들었어요. 익숙해졌단 예. 말이에요. 당원 주권 시대는 이제 전혀 다른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 저 국회의장 선거 때 한번 봐보십시오. 압도적 지지로 당원들이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네. 의원들이 그것을 전혀 상반된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탈당 대열에 쭉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은 과거형 정당이었습니다. 네. 특히 지역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제가 다른 시도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자만한 것 같지만 특히 네. 공천이 곧 당선인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정치는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정치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뭐랄까 판을 구체적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정치 혁명의 중심에 광주가 있다. 우리가 광주하면 5.18 민중항쟁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네. 5.18 민중항쟁을 넘어서 광주가 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혁명의 본고장이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정치혁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정치혁명 순례지로 만드는 네. 그 DJ 이후의 호남 정치의 복원엔 부활의 그 밑그림은 그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가슴이 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광주 시민과 당원들에게 예. 심장 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그렇게 한번 포부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쭉 있습니다. 네, 구체적 내용이 이제 있으실 텐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시당위원장 선출할 때 전국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이 네. 부분 비율도 이제 조정이 됐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뜻이 더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영향 많지요. 바람직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혁신회의는 대의원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폐지까지. 적어도 대의원제를 당헌 당규에 있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네. 가중치를 수평적으로 해서 대의원도 한 표, 네. 권리당원도 한 표, 1대1로 하라는 1대1로. 것이 저희 요구였는데 어쨌든 못 당이 예. 어떤 진일보한 결정을 했다. 그래서 50대 50에서 네. 권리당원 가중치를 권리당원을 90으로 대의원을 10으로 했으니까 광주는 또 지금 권리당원이 6개월 이상 당비낸 당원들이 이 11만 명에 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결정은 네. 시당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권리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권리당원들의 선택을 네. 존중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민주당이 더 진보하고 있고 민주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거 이제 구현하는 하나의 전국 17개 시도당에서 구현하는 하나의 그 시작을 광주에서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현역 의원도 지금 나와 있죠. 광주 네. 시당 위원장 경쟁하는 경쟁자가 현역 의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남아있던 이제 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진짜 현역 의원이 낫지 않겠나. 현역 의원이 좀 더 지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지 않겠나.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이 남아 있고 그게 또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현역 의원과 경쟁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장.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관례는 사실상 기득권이거든요. 네. 그걸 깨는 당원 주권 시대에 행동하는 당원들의 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광주가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께서 5.18 때 광주에 오셔서 국회의원들끼리 담합하지 마라. 네. 짬짬이해서 합의 추대하지 마라 했는데 17개 시도당 중에 유일하게 지금 네. 광주가 8명 국회의원의 담합 합의 추대 방식으로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규탄해야 됩니다. 당원 주권 시대에 완벽하게 역류하는 그것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했던 광주에서 정치가 아직도 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서 네. 위계 질서를 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당심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런 합의 추대해 놓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질서를 네. 당원 혁명에 준하는 당원들의 힘으로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뭐 시도당 위원장은 당연히 뭐 배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 그렇습니다. 머리에 지금 박혀 있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예. 만족했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평가를 해봐야죠. 그렇죠. 시도당 운영이 제대로 돼 있느냐? 네. 만족했다면 그대로 가고. 아하. 야, 이 당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네. 정말로 민주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심판. 그래서 관행이냐, 네. 혁신이냐. 관행이냐, 혁신. 네. 그래서 관행적 봉건 정당이냐, 네. 혁신적인 당원 주도의 민주정당이냐. 그래서 제가 광주 정치의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혁신위원장. 오, 네.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르게 들리네요. 네. 자, 근데 원외라는 그 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현역인데 담합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현역과 원외의 싸움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실지. 네, 상황을. 일단은 이 시대 변화의 대흐름, 이 네. 정치 운동, 주권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당원들이 깨어나서 네. 이제는 당은 시도당 운영은 당원들이 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인 지역구와 동시에 네. 국회에서의 국정 운영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시도당 위원장이 현역이 맞잖아요. 위원장을. 네. 시도당이 없잖아요. 상시국회 열려서 늘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뭐 필리버스터 하고 막 이러고 그렇죠. 하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없고 회사에 갔더니 사장이 없고 네. 그럼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주말 시당 그다음에 회의용 시당이거든요. 네. 여러 상설위원회도 정상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수석 부위원장이 하고 네. 사무처장이 하면 되질 않냐 이러지만 그러면 왜 회사에 사장을 뽑고 그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뽑겠습니까? 네. 상주해야 되거든요. 당원들을 무릎 꿇고 만나야 되고 이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는 중심에 시민들에게 읍소하고 호소하고 또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서 당원들을 배가시켜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그 17개 시도당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당원 주권 시대의 시도당 운영의 핵심은 당원들이 시도당 운영을 해야 된다. 상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제일 네. 그 국회의원들이 자꾸 금기 원래 얘기하거든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돌아가고 예. 월요일 날 월요일 다시 다시. 서울에 온다고 본인들이 그걸 자부심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도당 위원장 하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당원을 만나야 되고 수요일에도 당원을 그렇네요. 만나야 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 현장에 언제든지 상식적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네. 17개 시도당 모두 다 점차적으로는 시도당 운영은 당원들이 나와야 되고 네. 이 현역 의원들은 국정과 지역구의 중심에서 활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만약 배지를 달고 네. 현역이었으면 저는 출마 안 했습니다. 네, 단언컨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당 위원장으로서 그 시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뭐 지역구도 챙기겠지만은 국회 이런 국정에 대해서 또 투표하고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상임위 참여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시당 일은 정말 그 위원장이 맡아서 상근에서 매일 출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그 광주의 현역 의원들의 8분 중에 네. 한 분 빼고 7분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의 무서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광주 시민들이 당원들이 한 명이 탁월하다 해서 그분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당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네. 특히나 핵심이 뭐냐면 호남 정치의 자존감, 자긍심, 이른바 자부심을 이 국정의 중심에서 펼쳐내고 있는가. 광주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사, 국정을 주도하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존재감이 사라졌다 합니다. TV 토론에서 뭔가 상대하고 맞서서 논리적으로 정치적 관철을 해내는 국회의원 한 명이 지금 호남에 없다. 이런 데 대한 자괴감들이 좀 팽배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당 운영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활동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시당 운영이 민주적이고 시민 밀착형, 네. 당원 일체형 시당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덕은 누가 보겠습니까? 전부 다 현역 의원들 민주당 잘한다 하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원의 출마를 배제하려 네. 합의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당원 중에 잘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서 네. 그 지역위원회, 그 지구당으로 그 성과가 물꼬가 트여져서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들의 좀 미흡함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 사고를 지금 해야 된다. 그렇네요. 그게 뭐 원해냐 원내냐. 예. 우리가 배지인데 말이야. 국회의원이 8명이나 있는데 배지도 없는 평범한 당원한테 맡겨? 이건 촌스러운 사고라는 거예요. 촌스러운 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전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옛날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새로운 걸 하겠다, 혁신하겠다,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들을 바꿔 나갈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한번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 혁신회의가 주장하니까 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실현 가능성. 첫 번째는 예. 당원들의 참여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당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한 공동체 운영에 특히 정당의 운영에 책임윤리를 가지고 내가 참여하겠다. 이런 그 분들 우리가 염원했던 거 아닙니까? 깨어 있는 시민들, 네. 참여하는 국민들, 그러면 행동하는 당원들을 예우해야 되는데 우리는 팬더민이 뭐니 이렇게 치부하고 시대 적응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는데 당원총회를 일상화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정동으로 전환해서. 예. 네. 항상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죠. 함께 할 수 그리고 있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 중앙당 사안이든 시당 사안이든 간에 물어야 합니다. 의사를. 이게 묻는 과정은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물어봐주면 당원들도 그래 이 문제가 뭐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지? 그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중앙당에서 보니까 어떤 의원이 당원 교육 많이 해야 한다 이러는데 당원 교육은 계몽, 훈육, 조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를 자꾸 여쭤볼 때 네. 당원들이 스스로 그래 나도 책임 있게 답변을 하려면 찬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 자체가 당원 역량의 강화 연결됩니다. 네. 그걸 꼭 하겠다는 거고요. 작은 사안부터 그러니까 대소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서 무슨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네. 아버지 혼자 다 하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본건 영주가 아니잖아요. 항상 물어보죠. 물어보죠. 아내한테 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예. 아이들한테도 이제는 다 물어보잖아요. 예. 심지어 그냥 카톡방에 물어보죠. 그렇죠. 언제 뭐 밥 먹으면 되겠니? 그렇죠.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만은 예. 당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주요한 의사결정에 당비만 내라고 선거 때만 본인이 조직 동원해서 그냥 투표만 하라 하지 사실은 당원들을 이용하고 도구적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당의 중심에 세운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묻겠다.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연장된 얘기인데 365 시당이 필요합니다. 365 시당. 365 시당.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365일 열려 있는. 그리고 시당위원장이 직접 당적 지휘 권한을 가지고 시장, 구청장, 네. 시의원, 구의원 활동도 평가하고요. 지원도 하고요. 그런 시당은 플랫폼으로서의 참모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당위원장이 누군지를 당원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죠. 시 당사 한번 가본 적 없는 당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핵심은 공천혁명입니다. 아. 당원과 시민한테 줄 서고 눈치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니까 배지 달기 전과 다 누가 아주 달라요. 그런가요? 등원 한 네. 달도 안 돼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득권이 돼요. 네. 이게 지금 강주는 초선 의원이 8명 중에 7명인데 네. 합의추대 방식에 동의하잖아요. 제가 만약 현역 의원이면 반대합니다. 아. 합의추대를 당원들한테 물어봤나요?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냐고 지역위원회에 있는 당원들한테 물어본 적 있나요? 투표해 본 적 있나요? 이걸 의원들 8명이 짬짬이로 했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하. 제가 초선 의원이면 예. 당원 주권 시대에 반대 손들고. 영유하니 저는 합의라는 말에서 빼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랬으면 스타 됐습니다. 역시 저 의원한테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맥락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공천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네. 불공정하게 낙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예. 광주에서 시민과 당원이 100% 합의할 수 있는 공천룰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6개월 정도의 공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 합의하고 투표해서 1년 전에 그것을 확정해 놓고 거기에 다 등판시킬 겁니다. 입구는 넓혀서 등판은 다 가능하게 하되 출구는 좁히는 것은 시민과 당원이 하게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시민 당원들 눈치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시장 선거 때 누구를 지원할 사람이냐, 네. 쟤는 누구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충성하고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면 반드시 네. 등판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실력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첩경이고 민주당이 그런 정당 혁신의 모델을 만들어야 정권 교체 가능합니다. 또 호남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네.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예인선인지 쇄빙선인지 어쨌든 그걸 자처하고 있는 예. 그 당이 등장해서 혁신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평가, 조국 혁신당이 정권 교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타 정당을 완벽하게 능가하는 정당 혁신 그 당원 혁명의 맏형이 돼야 된다. 이러면 경상도에서도 네. 민주당의 험지에서도 역시 저 당이 제일 낫다. 그렇게 그게 중도 확장 전략이고요. 네. 그게 대선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예.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걸 광주에서 해보겠다. 이런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권을 되찾아오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강 의원 대표께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 제가 위원장이 돼서. 더민정국 혁신회의 상임 대표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특보였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집권 플랜을 구상하고 집권 후 국정 플랜을 고민해 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권 수립에 정말 직전에 정권 수립을 못하고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는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한 겁니다. 네. 단순히 국회에서는 이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은 그 국정에서 효능감을 보이고 풀뿌리 시도당 또 지역위원회에서는 네. 민주당이 정말 혁명에 준하는 당 운영의 새로운 질서, 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치 살림을 잘할 때 네. 시민과 당원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사실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가 패하면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돌이켜 보면 너무 민생도 힘들고 외교도 파탄이 나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부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우리가 다시 울컥하는데 제가 대선 때 이제 비서실에 이재명 후보님의
일정을 총괄하고 비서실 살림을 맡았었는데요. 낙선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네. 전화를 낙선자 이재명 후보에게 연결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참모로서 피눈물을 흘렸는데요. 네. 24만 7,077표입니다.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최악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졌거든요. 저는 낙관하지 않고 긴장해야 한다. 그래서 그 긴장을 낙관으로 비관을 낙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저 특검을 해도 늘 거부하고 윤석열 막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당의 정당 역시는 우리 주체적 의지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건 누가 방해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큰 담대한 구상 가운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시도당 위원장 월급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비 직책 당비한 100만 원씩 있습니다. 월. 아, 이거 어떡해요? 네, 제가 현역 의원 아닌데 왜 나왔겠습니까? 현역이 네. 현역이 아니면 더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현역 의원이야 후원금도 받고 예. 월급도 넉넉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무슨 대단한 이 그 예우를 받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급도 없이 상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직책당비 100만 원씩 내면서 2년 동안 2,400만 원 낼 각오하고 이게 저는 사회혁신가이자 운동가였기 때문에 네. 운동가가 월급 바라고 일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그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 정치운동 영역에서. 예.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네.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네. 뭔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당에서 상근하는 위원장은 좀 다르게 책정하셔야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렇고 그럼 이게 이제 광주시당 위원장 선출이 언제 되는 겁니까? 8월 4일인데요. 8월 4일. 8월 4일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 날짜들이 다 잡혔는데 네. 광주는 8월 4일 DJ 컨벤센터에서 오전 10시입니다. 아. 이때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가 있고요. 네. 그 전부터 이제 11만 명 모바일 투표. 모바일. 네, 네. 8월 4일에 지금 결과 네. 발표가 된다. 합산돼서 발표가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 딱 남았는데 살이 한 4kg 빠졌어요. 빠지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구도 아니고 네. 지역위원회도 아니고 사실상의 광주시장 선거 때 하는 영역이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광주시당이니까. 그런데 기쁘게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힘들긴 한데 언론 그다음에 다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단체장님들도 다 만났고 또 지금 시 구의원들 만나서 저는 누구 편들기나 편가르기가 아니라 네. 광주가 위대한 광주가 5.18을 상징으로 한 광주가 이제는 정치혁명의 상징으로 되는데 네. 이 대열에 동참해달라. 그래서 지금 누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네. 이번에 바꿔보자. 농사 한번 제대로 져보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번에 시도위원장 선거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광주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시사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고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오마이 TV에서 만약 제가 당선되면 거의 분기별로라도 예. 당원과 시민 국민들한테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기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 TV가 그 변화의 흐름을 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선이 되셔야 그 흐름이 나올 텐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계획, 어떤 활동으로 조금 표심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실지는 그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이게 당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무슨 조직된 당원 가서 몇 명 만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시대사적인 대변화, 이 명분, 네. 이 당원 주권 시대의 밑그림 설계도를 예. 아주 잘 메시지로 설명하고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예, 과거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듯이 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불광불급이라고요. 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죽도록 한번 뛰고 그리고 당선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예. 당선 이후의 운영의 주체가 돼주시라. 뽑아놓고 너 잘한가 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네요. 네, 정치 축제가 되게 하자.
그리고 시 당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네, 또는 네. 우리 이제 프랑스 같으면 살롱이 되게 해서 끊임없이 정치 토론, 정치 공론장의 중심에 야. 시도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거기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 뜻이 또 모아지고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네. 그 열기가 온라인 통해서 또 퍼지고 그렇습니다. 와, 이거 정말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사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해달라는 이 국회 청원이 아까 보니까 116만 명을 넘어섰던데 116만 몇 명인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네. 체크를 해드려야죠. 지금 시간이 12시 8분인데요. 116만 7,660명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고백 하나 해도 됩니까? 네, 고백. 지금 한 10번째 들어갔는데 저는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 뛰다 보니까 대기 기다릴 수가 시간이 계속 없잖아요. 길어서 예. 그래서 한 80만 대 보다가 100만 명째 한번 할까 예. 들어갔더니 또 한 2시간, 1시간 가까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또 손님 만나고 오면 또 기다리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아마 못하시고 계시네. 200만 명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현상도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가 이렇게 또 촛불 든 광장의 시민도 있지만 분명 대단한 지금도 있지만 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청원으로 네. 또 국민들 뜻이 이 촛불이 켜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아무리 음. 망국의 길로 가는 무능한 정부를 할지라도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좀 네네. 지혜로운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헌국회 이후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국회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제가 통계상 보니까 1시간에 3,000명? 네. 꼴 1분에 한 30명씩 대기 시간이 지금 한두 시간씩 네.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속도 네. 또 어떤 여론의 흐름이면 200만, 300만, 글쎄 500만 저는 이게 머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거는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모르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있고. 엄청 많으세요. 예.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대단하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음. 새로운 물론 현장에서 지금 촛불 집회 나오는 분도 있지만 새로운 방식의 촛불 혁명, 촛불 운동, 탄핵 운동하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나경원 의원은 뭐 개딸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탄핵 사유가 명백한 뭐 위법한 또 위헌적인 게 있어야 되지 탄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원래 무능해서 그렇다 치고 네. 나경원 정도면 정치를 좀 오래 한 분 아닙니까? 그럼요. 학습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이 행동하는 시민들이 어떨 때 분노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기 시간 이 바쁜 이 시대에 거기에 서명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엉망이지만 정당의 주요 지도자도 인식이 저렇게 미천하니 가슴 아픈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상의 지금 심리적 탄핵 돌입한 거잖아요. 심리적 탄핵. 네. 이게 이제 탄핵이 이 100만 명에서 지금 200만, 300만 이렇게 가게 되면 법적 탄핵 단계로 지금 더 접어드는 과정일 텐데 이게 그 촉매제가 네. 결정적인 촉매제가 이제 최혜병 특검,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대통령실 무슨 구체적 불법이 없어서 네. 뭐 위반 사례가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창피한지 몰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특검의 과정에서 하여튼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100만 명 이상의 이 탄핵 서명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윤석열 정부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과거처럼 그냥 일종의 뭐 나경원 의원은 개딸이라 했다는데 네. 야 대한민국에 개딸이 100만 명이 넘고 대기하고 있는 개딸도 또 저렇게 많다면 아이고 그런 정당이면 얼마나 배부른 정당이고 네.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정당이겠어요. 이게 참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오죽하면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금 SNS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야당 뭐 비판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당 쪽에서 오히려 탄핵 얘기가 나오고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런 다툼이 있는 과정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여당에서 오히려 탄핵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당해봐서. 네, 그때도 설마 하다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때 이상으로 네. 거의 경제 파탄, 경제 폭망의 민생 파탄에 또 뭐 부자 감세 등 각종 네. 그 실질적인 삶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커지기 때문에 진짜 지금 뭐 늘 경제가 어렵다 했지만 제가 지금 그 선거 운동하면서 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작은 사무실이 광주 상무지구 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의회나 시청 옆이에요. 네. 그럼 그 식당가가 얼마나 분비해야 돼요. 아 그럼요. 번화가인데. 제가 점심 때 가면 예. 저하고 우리 같이 있는 그냥 단 한 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도 못 하겠어요. 밥 먹으러 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요새 많이 힘드신가요? 이렇게라도 물어보죠. 예, 예. 어지간히 힘들어야 물어보죠. 아. 만약 물어보는 자체가 너무 우문이 될 것 같아서 네, 못 물어볼 네. 만큼 정말 피눈물 나고 있거든요. 임박했다 싶어요. 광주도 지금 3년 남은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죠. 도처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예. 희망을 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 반사이익에 기대면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선 때 돌이켜 보면 조국 혁신당이 뭐 돌풍 일으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선명성. 그렇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호남 민심도 많이 또 사로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도 조국 혁신단대로 뭔가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은 이 진보 진영의 맏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네. 맏형 개혁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말 개혁하는 모습, 달라질 모습을 또 보여야 된다. 이 한복판에 지금 강현 대표가 있어요. 저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네. 특히 호남에서는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혁신하면 민주당으로. 그래서 제가 광주 정치 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했던 것은 이런 어떤 이제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실력으로 오히려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는 사람, 염증을 느낀 사람. 특히 소수 진보 정당에도 염증을 느낀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걸 민주당이 다 끌어올려면 가장 선명하고 날카롭고 속도감 있는 이재명식 정당, 이재명식 민주당의 완성표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네.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그 풀뿌리인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런 모델이 나와줘야 네. 이제 그래서 저는 혁신하면 민주당이다 이렇게 등치될 수 있도록 그런 혁신하면 민주당이다. 구체적 사례를 내줘야 됩니다. 덩치가 아주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선 전에는 21년 그때 대선 때는 13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지금 245만 명이기 때문에 와, 당원의 숫자가 그렇죠. 전 세계 인구 대비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가장 숙성된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네요. 이게 광주의 정치혁명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정치혁명을 넘어서 세계사적인 하나의 예시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민주당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 정도 그 당원 수가 이렇게 많은 정당이 드물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어쨌든 타 당을 뭐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다운 정당의 유일한 정당으로 네. 한번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당다운 정당, 유일한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네. 나아가는 그 증거가 강의원 대표의 광주시당 위원장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참 지금 상황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국제 정세도 녹록치가 않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대로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걸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정신 차리게 하는 그 역할이 야당 역할이 제일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뭐 국회에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국회의원들 그 뒤에 당원들이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네.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시당이 될 수 있을지 네.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앞서 싸우는 뭐 이른바 전투 병력이 있다면
뒤에서 병참을 또 책임지는 맞습니다. 후방 전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국회에는 공천혁명을 통해서 다수의 의원들을 모셨잖아요. 네, 네. 가서 잘 싸워라.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네. 완성해라. 나아가서는 또 하나가 집권의 발판을 잘 구축해라. 집권의 발판을 네. 구축해라. 그래서 그냥 이전 투구하는 정당의 모습에서 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당원들이 그런 염한 가운데 공천혁명 통해서 네. 정말 총선 전만 해도 민주당 무너진다고 얼마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여러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때 네. 우리 더민주연구 혁신위는 끊임없이 현장을 돌았거든요. 한 명 한 명 눈물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네. 그리고 당 대표 가지고 무슨 사법 리스크니 뭐니 네. 이런 당내 분란 없이 그러니까 지방선거 대선으로 가서 이 망국의 길로 걷고 있는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반드시 빨리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러려면 당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풀뿌리 정당에서의 그 시도당 지역위원회 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네. 정말 저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활을 걸어야 네. 된다. 그래서 그럴 때가 왔다. 예. 오늘 그러니까 대표님과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정말 네. 정당 특히 이 시도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건 또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정당의 변화,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서 혁신을 해야 될지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 결과로 민주당이 보여줄지 네. 이건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달 남아 있는데 다음에 뵐 때는 살이 더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걱정 중인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쭉 말씀을 너무나 잘 들었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는 소신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입니다. 민주주의란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로부터 마이크를 회수해서 마이크 한번 쥐어보지 못한 위대한 평민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주권 시대의 민주당, 네. 마이크를 독점한 소수 엘리트들, 특히나 배지들 중심의 당 운영이 아니라 네. 그런 봉건적 운영이 아니라 당원 중심, 당원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줘서 당원들의 그 수기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대중정당의 대전환, 이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법입니다. 내부 혁신 통해서 혁신하면 민주당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싶고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대안이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민주연구 혁신회의도 지난 1년과 같은 자세로 이재명 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그 최전선에서 개막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정책 생산의 주체로 당원들을 세우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호의 핫스팟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도 있고 분석도 있고 인터뷰도 있는 박정호의 핫스팟 매일 평일 아침 9시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잊지 말고 9시에 오마이TV에 오셔서 박정호 기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